자, 시작하겠습니다. 오투라는 책 혹시 이제 푼 사람들, 푼 학생들, 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야. 근데 구성도 나쁘지 않고 문제 난이도도 그냥 적당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책이 뭐냐면 저 뒤에 있는 하이탑이라는 책인데 저 책은 우리가 내신용으로 쓰기는 조금 부적합해. 근데 만약에 니네가 과학에 대해서 좀 욕심을 부려본다 하면 개별적으로 저 책을 사서 봐도 좋고 저 책은 약간 글씨가 잔뜩 있습니다. 소설책 같아요. 재미는 없는데 따지고 보면 좋은 내용은 되게 많고 심오한 내용은 좀 많아. 근데 저건 혼자 공부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책이긴 합니다. 자,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맨 앞에 차례를 봐야 돼. 차례. 그 앞에 차례를 내가 프린트해놨어. 그래서 자, 과학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과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는 거야. 니네가 과학학원을 뭐 다녀봤는지 모르겠지만 자, 크게 네 분야 물, 화, 생, 지 네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래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물화생지 많이 배우고 중학교 때는 과학이라는 과목 한 과목에 물화생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물화생지를 이렇게 섞어서 이 과목 하나를 가르쳐 주시지만 고등학교 가는 순간 물리 시간, 화학 시간이 따로따로 있고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이 따로따로 수업을 하셔. 아예 과목이 달라. 수학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는 수학이 뭐 수학 1, 수학 2, 미적분 과목이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다르게 들어오셔. 그래서 그냥 수학, 그냥 과학 이런 게 아닙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생명과 윤리, 뭐 윤리와 사상, 뭐 생활과 윤리 등등등으로 사회도 쫙 과목이 달리지. 니네가 이번에 수업을 하면서 뭘 하나 또 해야 되냐면은 매 단원이 물화생지가 나눠져 있어. 자, 1단원이 보면 제목이 이제 물질의 구성이잖아. 이게 1단원이 화학단원입니다. 1단원이 화학단원. 주로 원자, 분자, 무슨 실험 이런 거 따지는 거야. 2단원이 뭐냐면 전기화작인데 이게 물리단원이에요. 3단원이 태양계 지구과학이죠. 4단원은 식물과 에너지, 전형적인 생명과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균형 맞게 딱 4단원씩 물화생지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 2학기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니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니네가 고등학교에 가면 이 4개의 과목 중에 적어도 2개, 최소 1개는 니네가 선택해서 배워야 돼. 근데 야, 이 생명이 진짜 재미없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가 고등학교 가서 이거 선택은 안 하겠지. 중학교 때는 무조건 꾸역꾸역 공부해야 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건 공부 안 하고 나머지에서 니네가 뭔가 선택해서 공부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중학교 내내 공부하는 동안에 물화생지 중에서 나는 뭐는 좀 적당하다, 뭐는 좀 안 맞는다를 공부하면서 좀 느껴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이게 물리가 진짜 재밌다. 물리가 진짜 사실 물리는 거의 수학과 비슷해. 그 수학 잘하는 학생들 물리 진짜 쉽게 잘할 거야. 4개의 과목 중에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과목을 1~2개 정도는 미리 좀 정해 놓으세요. 중학교 내내 니네가 해야 될 일이야. 자, 이것도 첫 시간이니까 먼저 좀 얘기할게요. 4과목이 좀 특징이 좀 달라. 우리 공부는 그냥 이해가 있고 암기가 있잖아. 얘가 이제 맨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또 어머니들 그 설명할 때도 물어보면 맨날 이게 이제 니네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뭐 100이면 둘 다 가장 좋은 답이죠. 근데 100이면 100, 또 특히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서 어떤 교육학자를 나와서 뭐 이해가 돼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신단 말이야. 정말 좋으신 말씀이지. 니네 솔직히 말하면 이거 과학, 중학교 과학 이걸 100%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우리가 첫 단원이 뭐냐면 원자부터 시작하거든. 야, 니네 원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니? 전 세계에 노벨상 타는 그런 어마어마한 과학자들도 원자를 이해 못해서 아직도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해해봤자 그걸 얼마나 이해하겠어? 우리는 그냥 신나게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거 외우는 거에 불과해. 그것도 급급해 죽겠어. 중학교는 중학교만큼 외우는 거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만큼 외우는 거고 대학생도 대학생만큼 외우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이해해서 뭔가 하는 건 뭡니까? 대학원 가야지. 대학도 안 됩니다. 석사나 박사쯤 돼야 뭔가 이해를 하면서 뭔가를 하게 돼. 수학은 더 심해. 수학은 대학생까지 외우는 걸로 끝나. 수학과 가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니네도 수학 공부도 무조건 많은 유형을 그냥 외우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공부하면서 좀 이상한 거 잘 이해가 안 된다. 괜찮아요. 외우세요. 그냥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되고요. 이해를 하면 또 잘 외워지지. 서로 같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이 질문 자체가 내가 너희에게 했지만 이거 잘못된 질문이고 서로 이게 같은 겁니다.
자, 근데 굳이 이해와 암기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자, 물리는, 아유, 야, 이해하면 끝이야. 사실 얘는. 암기 몇 개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리는 전형적인 이해 과목이고요. 내가 이거 칠판은 좀 작긴 한데 우리 선생님 학원에서 이 칠판이 이거에 한 2배 정도 되거든. 가로의 길이가. 물리 고등학교 내내 배우는 물리 공식만 쓰면 칠판 하나로 끝나. 그냥 칠판 하나만 외우면 끝난다는 얘기야. 외울 게 없어. 물리는 그만큼 외울 게 없는데 그 외울 거 없는 거 가지고 5만 가지 문제가 다 나오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 그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물리는 전형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생명, 지구과학, 그 생명 같은 거 있잖아. 뭐 동물이니 식물이니 뭐 이런 거 배우는 거, 유전자니 이런 거 배우는 거. 야, 얘는 이해할 게 없어요. 싹 다 외우는 겁니다. 싹 다 외우는 거. 가장 간단한 예로 내가 니네 나뭇잎이 초록색이야. 그게 왜 초록색이냐? 사실은 이유가 있어. 초록색만 반사해서 그래. 엽록체라는 놈이 초록색 말고 다른 빛은 다른 파장은 그러니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초록색 빼고는 다 흡수를 하고 초록색만 반사해서 우리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니네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그 식물 키우는데 빨간색 등 켜놓은 데가 많아. 이런 백색 등이 아니라 빨간색 등. 왜냐면 이렇게 백색이 필요가 없어요. 초록색은 필요가 없어. 초록색 빛을 줘봤자 식물은 죽어버려. 다 반사해버리니까. 그것도 왜 초록색을 반사하는지를 따지자 보면 양자역학이야. 원자색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싹 다 외우는 거야. 그냥 잎은 초록색이구나. 엽록소는 그냥 엽록체라는 놈은 초록색이구나. 사람이 기본적으로 손가락이 5개란 말이야. 왜 5개예요? 그냥 5개야. 5개가 아니라 6개의 분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5개. 팔도 그냥 기본적으로 2개. 이건 그냥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DNA도 가닥이 2가닥이란 말이야. 왜 그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생겨 먹었는데 못 쩌라는 거야. 싹 다 외우는 거예요. 화학은 반반쯤 됩니다. 반반쯤. 지구과학은 사실 외우는 게 좀 많긴 한데 그것도 이건 거의 반반쯤 됩니다. 사실 외우는 게 좀 많아요. 사실 지구과학은. 그래서 니네가 이해를 이렇게 많이 하고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이렇게 과목이 있잖아. 그럼 이 4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하겠냐? 고등학교 가면 막상 딱 가면 사실 니네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배우고 싶지 그렇게 안 돼. 나중에는 점수가 잘 나오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 안타깝게도. 근데 넷 중에서 뭐가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하냐면 얘를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해. 외우면 된다고 보거든. 외우기만 하면 어떻게든 해겠구나. 이해는 안 되니까. 이건 죽어도 안 되니까. 어쨌든 이걸 해보려고 다 생명 선택합니다. 화학도 많이 선택해요. 요 양대산맥인데 화학이 어마어마하게 요즘 어렵게 나오는 관계로 이렇게 또 많이 선택하죠. 지구 쪽으로 많이 돌아가서. 어려워. 이게 내가 암기 이렇게 써놨지만 또 이해 안 된다고 이해 이렇게 써놨지만 암기만 해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고등학교 막상 가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고등학교 수업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돼. 내가 니네한테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많은 걸 외우게 시킬 거고 그리고 시험에 다가올수록 내가 암기 외우는 걸 테스트를 볼 거야. 그래서 너무 이거 그냥 막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꾸시렁대지 마시고 외우라는 건 다 외우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시간이 좀 여유 있게 있으면 내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해가면서 외우게 시켜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밖에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핵심만 좀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험 되면 그때 되면 보충이라도 좀 하면서 시간을 좀 늘려볼 테니까 그건 그때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도 금요일 아니면 다 서울에서 수업을 해가지고 시간이 잘 안 나. 금요일만 하루 비었습니다. 또 여기 원장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이제 물질의 구성입니다. 페이지로 10페이지 보면 돼요. 여기 강의대가 없니? 딴 데도 없니? 뭐 강의대를 와서 빌려와야 되나. 내 책을 놓을 데가 없잖아. 다 들고 가야 되잖아, 이거. 자, 이 10페이지 이렇게 왜 집에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그냥 싹 다 모든 걸 이해를 다 외워야 해. 그리고 학교에서 혹시나 부교재나 뭐 프린트를 나눠주시면 그 내용까지도 외워야 됩니다. 이 책보다 1순위는 학교 프린트야. 니네 선생님들 학원을 하고 있지만 학원 선생님들이 아무리 날고기어도 학교 선생님을 이길 수가 없어. 실력으로 못 이긴다는 게 아니라 물론 실력도 뛰어나시지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그분들이 내셔서 그래. 내가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학교 선생님이 안 내면 그만이야.
나는 이거 이렇게 허접한 문제를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 내면 또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 글자부터 마지막 끝까지 싹 다 외우는 수밖에 없고 학교 프린트는 무조건 열심히 잘 공부를 해야 돼. 지금 학교에서 과학 시간을 한 번 들어갔니? 네. 두 번, 세 번 들어갔어? 이거 배웠어? 원소? 그러면 다 범위가 똑같이 나간다고 하고 혹시나 학교가 3개니까, 2개니까 진도가 좀 다르면 학교에서 오늘 요즘 이거 배워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아도 한번 수업 시간에 먼저 좀 얘기 좀 해줘. 학교에서 조금 기본 나갔을 테니까 좀 빨리 좀 나갈게요. 원래 방학 때 이런 거는 선행으로 좀 천천히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학교에서 배웠다고 치고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맨 위에 A번 원소 나와 있어. 자, 밑에 굵은것이 1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들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라고 나오고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 학자 이름들을 또 다 외워야 됩니다. 학자 이름들. 자, 맨 앞에 탈레스라고 있고, 우리 표에 이거 보이지도 않게 이거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시간 옆에 돼 있지.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탈레스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과학자 이름 외워야 되고요. 탈레스 한번 봅시다.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주 옛날에 그냥 물 하나만 물 하나만 어떤 기본적인 원소로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탈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있냐? 여기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오죠? 탈레스가 뭐 한 사람이면 정전기 발견한 사람이야. 예전에, 아주 예전에. 어쨌든 그런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알겠네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아직 지금 밑줄 이런 거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밑줄 얘기도 할 겁니다. 잠깐만 이제 써놓고 볼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자, 만물은 옆에 읽어보면 물, 공기에 4가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들이 조합하여 여러 분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팬 얘기를 이제부터는 좀 시작을 해봅시다.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공부 습관으로 좀 갖고 있어봐. 내가 니네 때부터 공부 습관을 갖고 있었던 거야. 펜을 5색을 준비를 좀 해보세요. 형광펜 제외. 형광펜 같은 건 안 되고 글씨를 쓰거나 형광펜 글씨 쓰거나 밑줄 그어봤자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래. 이 색깔 전체를 이렇게 칠하는 건 괜찮지만 근데 5가지 색을 왜 갖고 다니냐면 이제 쉬워요. 이제 빨간색, 파란색, 선생님인데 초록색, 3색 볼펜 들고 다녔어. 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추가로 난 뭐가 더 있었냐면은 보라색, 갈색 2개가 더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분필도 좀 갖고 와야겠어. 우리 학원에서. 분필 색깔이 3개밖에 없네. 자, 이렇게 색깔을 좀 알록달록하게 준비를 좀 해서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자, 탈레스 사람 이름 외우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탈레스 네모칸 쳐. 그럼 네모칸 칩시다. 네모칸 같은 색깔로 물에 동그라미 치면 돼. 물에 동그라미. 자, 아리스토텔레스 네모칸 칩시다. 그러면 색깔 바꿔서 쳐야죠. 왜 색깔을 바꿔 치면 다른 내용이니까. 나중에 색깔을 이렇게 바꿔 쓰라는 얘기는 알록달록 색칠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쁘게 뭔가 해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네가 어차피 집에 가서 복습을 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다시 앞에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같은 내용은 같은 색깔로 밑줄 치고 네모칸 치고 하는 거고 다른 내용은 다른 색깔로 밑줄 치고 하는 거야. 눈에 확확 들어와야 돼. 대표적으로 공부 대충 하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B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한 문장에 쫙 써 있단 말이야. 근데 밑줄 치라고 하면 같은 색깔로 그냥 중요하다고 쫙 밑줄 칩니다. 가장 공부 멍청하게 하는 거죠. 내용이 다르잖아. 앞에는 A는 어쩌고저쩌고 내용이고 뒤에는 B는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달라요. 심지어 이런 애들은 슬래시까지 쳐서 구분도 한단 말이지.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핵심 키워드들은 다 네모칸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 색깔도 이렇게 다르게 써야 돼. 그러려고 5가지 색깔 들고 다니는 거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강요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분명 도움될 거야. 분명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 아리스토텔레스 봅시다. 만물은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나와 있네. 물, 불, 흙, 공기. 자, 그래서 다시 이것도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이 4가지 기본 원소로 되어 있고 이들 조합하면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진다. 탈레스보다 좀 발전을 했습니다. 탈레스는 아주 옛날에는 그냥 세상이 물로만 뭔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짜내면 뭐 물이 여기서 나올 거다. 아, 이 딱 사람도 그냥 물이 막 대부분이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야, 물 많은 좀 그렇다. 불도 있고 흙도 있고 공기도 있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탈레스를 1원소설이라고. 하나의 원소로. 이건 쓰면 됩니다. 옆에 빈칸에다가 쓰세요. 탈레스는 그냥 하나의 원소로만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딱 보니까 뭐야? 4원소설이죠. 세상이 이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 불, 흙, 공기. 자, 뭐 제5원소라는 영화도 옛날 영화기는 하지만 거기에 보면 뭐 물, 불, 흙, 공기에 추가로 뭐 인간의 뭐 사랑이 들어있어가지고 뭐 세상을 구한다 뭐 이딴 뭐 이상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원소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맞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이런 틀린 얘기를 많이 했잖아. 틀린 얘기도 했잖아. 이 틀린 얘기 때문에 한 2000년간 화학이 발전을 안 했어. 이 말이 맞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워낙에 위대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헛소리를 한번, 아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잘못된 말을 이렇게 한번 하시면요. 후배 과학자들이 연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가지 정도, 이제 그 3번째가 벌써 보일잖아. 야, 이게 엄청 옛날 사람이야. 아주 옛날 사람. 아주 고대 사람이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한참 동안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있는 동안에 과학이 비어있어. 발전을 못한 거야. 이 잘못된 것만 다 믿고 있어가지고. 한참 지나서 2000년쯤 지났어요. 2000년 드디어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화살표 안 할게요. 단계니까. 보일 한번 읽어봅시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은 단순한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을 여기 화살표 다음에 밑줄 쳐야겠네요.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 거기다 밑줄 칩시다. 현대적인 원소 개념을 제시했다는 밑줄 좀 칩시다. 선생님 색깔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빨간색을 칠 수밖에 없어요. 굳이 빨간색을 사실 이런 데는 난 안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죠. 색깔이 없어서 3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현대적인 원소 개념을 보일이 제시했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4번 라부아제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2명을 묶어본다면, 얘가 이제 이분들이 아주 예전, 고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근대과학자입니다. 굉장한 갭이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이거 믿느라고. 자, 라부아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엄청난 이제 화학자죠. 자, 옆에 읽어볼게요. 실험을 통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화살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사실 이 문장, 2문장이 다 중요한데 키워드만 굳이 밑줄 친다면, 자,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 밑줄 치세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뭘로 밑줄 노란색으로 해야 되나요? 라버지 네모칸 치고. 자,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뭐가 깨진 거냐면 탈레스의 1원소설이 깨진 거야. 1원소설, 원소는 세계,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생각했거든. 한마디로 니네가 레고를 사면 레고의 부품들, 더 이상 부품을 자르면서 우리가 뭐 만들진 않잖아. 그 레고 부품들이 원소의 개념인데 그게 딱 물 한 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지, 탈레스는. 근데 그거를 분해를 해버렸어요. 그거를 분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부아제가 물은 원소가 아니다. 이런 애들이 원소다. 더 이상 얘는 더 이상 분해를 못 시켰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가 안 된 이런 애들이 원소다를 알아냈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거야. 자, 화살표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색감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그 밑에 라부아제의 물 분해 실험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중요한 내용들이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중요한 것만 키워드만 다시 밑줄을 칠게요. 라부아제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참고로 니네 원소 기호 뭐 이런 거는 다 외우고 있는 사람 있나? 1학년 때도 배우기는 하는데 수소는 원소 기호가 뭐지? 모르나? 우리가 곧 외울 거야. 그러면 그것도 H라고 씁니다. 수소가 영어로 뭔지는 아니? 조용하구나. 하이드로진이야. 하이드로진. 그래서 거기서 H를 따온 거고, 산소는 알잖아, 영어로. 옥시전. 그래서 O를 따오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 H2O가 만들어집니다. H2O는 많이 들어봤죠? 오케이, H2O. 근데 이거를 샥 분해를 해서 수소와 산소, 수소 2마리예요, 그것도. 2마리 이렇게 분해를 이렇게 하는 건데, 라부아제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게 왜 대단한 과학자냐면, 물이 분해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분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건 전기를 주면 좀 쉽게 분해가 돼. 근데 이제 라부아제 때는 전기가 그만큼 잘 쓰진 않았으니까 뭐 했냐면, 자, 약간 비스듬하게 책에는 그려져 있는데 선생님 그냥 일자로 그릴게요. 물을 이렇게 졸졸졸졸 들어갑니다. 물 졸졸졸졸 들어와서 이렇게 슉 나오게. 근데 여기에 석탄을 깔아놓고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달군 그 관안에 물을 이렇게 흘려 넣었어. 그럼 물이 지나가다가 물이 끓어버립니다. 그럼 물 수증기가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래서 수증기가 지나가는데, 아니, 수증기가 됐어도 그 수증기가 다시 응결을 하면 물방울이 더 뚝뚝 떨어져야 되잖아. 떨어지지 않더라고. 결론은, 그래서 뭔가 기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가지 종류의. 당연히 하나가 수소고 하나가 산소예요. 2가지 종류의 기체가 나와서 물을, 이런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됐구나. 어마어마하게, 사실 뒤에 시험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긴 관에, 철관이에요. 철로 만든 관. 철로 만든 관. 근데 그때 앞에 주자를 붙이면 주철관인데, 주철관은 이 철관을 만드는 방법, 주조로 만든다는 그런 뜻인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철관이에요. 주철관. 이 주철관 안에 물이 지나가서 물이 원소로 분해가 되는 이런 실험을 했고, 어마어마한 열을 가해야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가해야 됩니다. 자, 그 결과를 볼 거예요. 결과. 그 실험의 결과. 첫 번째 점, 주철관 안이 녹이 슬고 질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줄 치세요. 녹 슬고 질량 증가. 녹 슬고 질량 증가. 그 옆에 화살표 다음, 물이 분해되어 발생한 산소가 주철관의 철과 결합하기 때문. 거기 밑줄 칩니다. 산소가 주철관의 철과 결합. 밑줄 치세요. 산소가 철과 결합. 자, 이 녹슨다는 게 우리 위에 여백이 있네.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놓고 여기에 산화라고 두 글자 씁시다. 산화라고 쓰고 괄호 열고 산소와 결합이라고 따로 써놔. 이렇게. 녹슨다는 게 산화 과정이야. 산화 과정. 녹슨다는 게. 철도 녹슬 수 있고, 알루미늄도 녹슬 수 있고, 구리도 녹슬 수 있고, 금속은 기본적으로 다 녹슬 수 있어. 물론 알루미늄은 좀 다르게 녹슬지만 녹슬 수 있어. 그 녹쓰는 거는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고,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을 고급스럽게 산화라고 불러. 자, 산소와 결합하면 그 산소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산소의 질량만큼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라부아지에 시대만 해도 과학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 자, 철조각 이렇게 있어요. 철조각이야. 철조각도 이렇게 들어보면 뭐 묵직하게 철이니까 금속이니까 질량이 있겠지. 근데 반질반질 하다가 얘가 이제 산소 때문에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뻘겋게 녹슬겠지. 이렇게 뻘겋게 녹슬면 처음보다 얘가 질량이 더 늘었느냐 줄었느냐 가지고 과학자들이 실제로 싸우고 있었어. 왜 싸웠냐면, 아니 니네 길거리 가다가 이제 청 녹슨 거 보면 막 녹슬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면 툭툭 부서지고 굉장히 약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딱딱한 철이 이게 푸석푸석해지니까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 그래서 가벼워지는 거다, 가벼워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었고, 라부아제 같은 저런 과학자는 아니다, 이거는 산소가 결합했으니까 산소만큼 질량이 더 증가한 거다. 그래서 더 무거워진다. 이렇게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결론은 무거워지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라부아제가 굉장한 대단한 과학자예요. 대단한 과학자고 엄청 똑똑한 과학자인데 프랑스 혁명 때 목이 잘렸죠. 댕감. 관심 있으면 한번 조회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자, 다음 두 번째 점 봐봐. 냉각수를 통과한 후 직기병에는 수소가 모아진다 되어 있죠? 그래서 수소가 모아진다 밑줄 치세요. 수소가 모아진다. 여기는 밑에 어디 쓸 데가 없나요? 뭐 또 써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자, 수소가 모아진다 밑줄 딱 치시고요. 따로
오른쪽에 이렇게 플러스 강의 같은 데 여백이 좀 있잖아. 이런데 하나 씁시다. 자, 우리가 산소니, 수소니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이런 실험에 항상 곁다리로 같이 나오는 게 산소와 수소가 나오면 그 산소와 수소란 기체는 어떻게 확인하니가 항상 해결 포인트인데 이건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어. 산소라는 기체와 수소라는 기체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떻게 산소인지를 알고 어떤 게 수소인지를 알까?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산소는 어떻게 확인하지? 둘 다 불꽃을 내보는 거야. 맞아. 자, 산소는 꺼져가는 불꽃을 내면 다시 불씨가 살아나지. 그래서 항상 이런 표현이 등장해. 써놓으면 됩니다.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 이런 표현이 등장해. 또는 무슨 식물, 생명체, 쥐나 이런 동물들이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산소인지 다 아니까. 자, 수소는 또 어떤 표현이 등장하지? 펑이 중요해. 불꽃을 갖다 대면 펑 하는 소리. 꼭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펑 하는 소리가 난다. 이런 표현, 두 가지 표현을 외우세요. 자, 그리고 산소는 이렇게 꺼져가는 불을 살리게 만들잖아. 그래서 산소는 이거는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쓰는 건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인 거예요. 자, 얘는 조연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고등학교 때는 배워야지만 중학교 때는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이 조자가 무슨 조자냐면 도울조자야. 도울조자. 연소를 도와주는 기체라는 뜻이야. 산소가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붙어요. 자, 그럼 수소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 자체가 타버려. 수소 자체가 연료야. 타버려. 수소 자체가 가능할 가짜를 써서 가연성 기체라고 불러. 수소는 가연성 기체고요. 산소는 조연성 기체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참고로 그냥 보세요. 이런 실험. 그래서 결국 물을 분해하니까 아이고 이거 녹쓰는 거 보니까 산소가 생겼네. 아이고 수소가 모아지네. 수소 같은 경우는 모아지는 기체에 펑하는 소리는 탄다해서 두 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과학자, 그 다음에 각 주장한 원소들, 특히 라부아지가 제일 중요하다. 물이 분해하고 아이소토스를 틀렸다. 이런 거 증명됐고, 자, 물 분해하면 녹슨다. 산소 만들어졌고 수소도 모아진다.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2번 원소 봅시다. 원소. 자,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되어 있고 원자랑 좀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원소는 그냥 기본적인 종류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나중에 원자 할 때 다시 한번 비교 설명을 좀 할 거야. 자, 1번, 동그라미 1번.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은 알려진 원소의 118가지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더 만들기도 합니다. 더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건 의미가 없고 그냥 대충 100여 가지 정도만 아마 외워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이해는 됐고요. 자, 동그라미 2번.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 밖의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대요. 동그라미 3번.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 가지다. 그렇답니다. 됐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른쪽 위에 플러스 강의라고 보이죠? 플러스 강의. 거기에 보면 물질을 이룬 원소라고 표가 조그맣게 하나 나옵니다. 그것만 빨리 보고 지나갈게요. 다이아몬드, 연필심 둘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 재밌는 게 탄소, 연필심, 석탄, 그 다음에 샤프심, 다이아몬드 싹 다 탄소입니다. 싹 다 탄소로만 만들 수 있어. 옛날에는 다이아몬드가 금보다 많이 비쌌지. 근데 요즘은 공장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잖아. 인공으로 만듭니다. 석탄 같은 거 대표적으로 내가 니네만 할 때 슈퍼맨 영화가 요즘 영화 옛날 슈퍼맨 영화가 있어. 슈퍼맨이 얼마나 약간 사기 양아치 같은 캐릭터냐면은 악당을 멋있게 물리쳐서 여자친구를 구했단 말이야. 그 여자친구를 구해놓고 여자친구가 이제 선물을 준답시고 이만한 석탄 하나 갖고 와. 석탄. 영화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야. 석탄을 갖고 와가지고 이 슈퍼맨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잖아.
석탄을 손으로 꽉 누르니까 다이아몬드가 돼. 여자친구 이거 선물해준다? 여자친구 막 되게 좋아하고 다이아몬드 받았다고. 내가 니네만한 나이에 그걸 보면서 저런 양아치 같은 저런, 야, 그럼 매일 하나씩 만들어주겠다. 매일 하나씩. 떼부자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슈퍼맨이 그러면 됩니까? 그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주든지, 여자친구한테 사주든지. 근데, 말은 되죠. 석탄을 압축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샤프심 압축시키면, 연필심 압축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돼서, 지금 다이아몬드 값이 똥값이 됐어. 다이아몬드는 점점 인간이 기술이 좋아지니까 공장에서 쿵쿵 찍어내면 다이아몬드가 막 툭툭 떨어집니다. 엄청난 고압과 고온이 필요는 하지만 공장에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 다 분해해보면 탄소가 나옵니다. 자, 뭐 나무젓가락, 탄소, 수소, 산소, 뭐 이런 거 뭐 다 됐죠. 자, 우리 몸 잠깐 보세요. 우리 몸.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칼, 뭐 이런 여러 가지 들어있더라.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재밌는 거 보시면요. 철 같은 거, 우리 몸에도 철분이라고 하는 철이 있잖아. 니네 몸에 있는 철을 모두 다 뽑아내면은 요런 대못, 요 못이잖아. 못, 나무에 쿵쿵 받는 못. 6개 정도 만들어. 이 정도 6개 정도 만든 철분이 니네 몸에 다 녹아있는 거야. 자, 그런 게 다 우리 몸에 있고요. 요건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공기와 바닷물. 요거 하려고 했어요. 공기와 바닷물. 자, 공기 봅시다. 공기는 딱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질소, 산소, 기타. 근데 뭘 보냐면요. 질소가 혹시 이거 알고 있나요? 이건 상식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질소가 공기의 몇 %가 질소인지 알아? 이거 78%야. 내가 그냥 농담 삼아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산소는 21%예요. 이 공기에,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21% 산소고 질소가 78%예요. 대부분이 질소지. 질소는 뭐 과자 봉지에도 잔뜩 들어있는 질소. 상식이라고 하지만 그걸 알고 있어야 여러 가지 감각을 좀 키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몇 미터, 무슨 산인지 아냐? 아니, 그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요. 아니, 북한까지 포함하면 제일 높은 산이고요. 백두산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알아? 아, 몰라요? 2744m야. 3km가 좀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 감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3km 높이가 왜 이런 감이 있어야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성층권의 높이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높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 높이인지는 알아야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지. 8,848m야. 그러니까 대충 정확하게 내가 그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8km, 9km 좀 안 되는구나.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딘 줄 아냐? 마리아나 해구야. 가장 깊은 바다는 몇 킬로미터일까? 11km가 넘어. 즉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뒤집어 넣어도 쏙 들어가고도 2km가 넘게 남는 거야. 깊은 게 훨씬 깊어. 바닷속 깊은 게 깊이가. 그러니까 그런 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기타가 뭐냐? 기타가 1%, 야, 두 개 합해도 99%잖아. 1% 미만이고요. 그러면 이 기타의 또 대부분은 뭐냐면 이산화탄소야. 근데 그 이산화탄소 1%도 안 되는 그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지구온난화는 좀 심해요. 니네 크면은, 어른 되면은, 선생님한테 되면은 망할지도 몰라, 세계가. 뜨거워가지고. 바다 봅시다. 거기 이제 바다가 나오죠? 바닷물. 거기 보면 맨 앞에 수소산소 있지, 수소산소. 근데 수소산소는 당연하지 않아? 야, 바다의 대부분이 물이잖아, 물. 근데 물은 뭐냐? 수소와 산소라면서. 그 물이라고 써있는 게 바로 그냥 수소산소 써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물이에요. 바다에 또 뭐가 있냐면은 소금이 있어. 소금이 화학명으로는 뭐지? 염소도 있고 나트륨 있어. 염화나트륨이라고 부르는 거. 염화나트륨의 똑같은 말이 소금이야.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것도 상식이야. 소금과 염화나트륨은 완벽하게 같은 말이야. 그 집에서 혹시 국 먹다가 좀 싱거우면 엄마한테 염화나트륨 좀 주세요. 엄마가 준단 말이야. 소금은 너 소금 달라고 하는구나. 염화나트륨을 주신단 말이지. 식당 가서도 한번 해봐. 그러면 당연히 주지 않겠냐? 안 주나? 아니 분식집 가서
떡볶이 4인분 주세요랑 떡볶이 2의 제곱인분 주세요. 그럼 이렇게 4인분 주지 않을까? 완전 같은 건데?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소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나트륨이라는 그런 원소도 이렇게 있고요. 기본이죠. 옆에 마그네슘이 뭐 써있지만 그런 거 볼 필요 없고요. 바닷물 하면 염소, 나트륨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합시다. 상식이에요. 저 시간이니까 오늘은 천천히 좀 나갑니다. 자, 다시 이제 왼쪽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밑에 3번 여러 가지 원소의 이용이라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원소의 이용. 여기 6가지 예가 나오는데 이 6가지 말고 학교에서 계속 말하지만 더 알아주시면 그걸 더 외워야 해. 이건 기본이야. 자, 수소 볼게요. 모든 원소 중 가장 가벼우며 우주왕복선의 연료로 이용된다. 우주왕복선의 연료는 몰라도 되는데 사실 우주왕복선의 연료가 하이드로진이라는 거야. 아, 니네 영화 마션 봤냐? 마션? 아, 못 봤냐? 봤어요? 그 마션에서 그 맷 데이먼이, 거기 주인공 이름이 뭐지? 하여튼 맷 데이먼이잖아. 그 실제 배우 이름이.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하다가 산소와 물을 뭘 해서 얻냐면 지가 타고 온 이 연료를 보내서 얻어.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그 영화기는 해. 어쨌든 거기에 수소가 들어있습니다. 밑줄 한번 칠게요. 모든 원소 중 가장 가볍다. 밑줄만 좀 치면 됩니다. 가장 가볍다. 수소 특징이에요. 자, 그 밑에 금.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아. 밑줄 쳐. 거기까지만. 산소와 물과 반응하지 않아. 근데 이 말이 보다 더 쉬운 말로 뭔 줄 아냐? 녹슬지 않는다는 뜻이야. 금은 녹슬지 않아. 금은 천년 전 신라 금관이 아직도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이유야. 그게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금은 또 웬만하면 잘 녹지도 않아요. 어떤 물질에. 물론 녹이기도 하지만. 자, 두 번째 위에 보면 산소가 보입니다. 지구 대기 성분의 21% 밑줄 쫙 치면 됩니다. 상식으로 외우느라 그랬죠? 21% 산소. 자, 밑에 헬륨 보입니다. 자, 공기보다 가볍고 안전 밑줄. 자, 키워드들이에요.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공기보다 가벼운 게 사실 대표적으로 기체가 두 가지가 있어. 수소와 헬륨이야. 수소가 맨 앞에 특징이 뭐였냐면 모든 원소 중 가장 가볍다고 써있단 말이야. 헬륨은 두 번째로 가벼워요. 이 수소는 풍부해, 지구에. 왜냐하면 물을 분해하면 무조건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풍부하고 제일 가볍습니다. 헬륨은 두 번째로 가볍고요. 수소로 풍선을 채우면 풍선이 이렇게 수에 붕붕 떠 있단 말이야. 헬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헬륨보다 수소가 더 가벼우니까 더 잘 떠, 위로. 큰 비행선, 여기 지금 비행선 그림도 있지만 큰 비행선 예전에는 또 수소로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이게 더 가벼우니까 더 잘 뜬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수소는 펑 탑니다. 가연성 기체. 불꽃만 튀기면 얘는 그냥 폭발을 해버려. 그래서 비행선 수소로 만들었다가 폭발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수소는 안 쓰고요. 헬륨을 쓰는데 문제는 이 헬륨이라는 원소는 지구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희귀한 원소고 헬륨은 어디서 땅에서 캐는 거야. 물론 기체니까 땅에서 이렇게 캐가지고 주머니에 담아놓은 건 아니지만 석탄 같은 거 캐다 보면 칙칙 가스가 나와. 그게 헬륨 가스야. 그걸 어떻게 잘 모아가지고 인간이 쓰는 건데 니네 아마 헬륨 풍선,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거야. 요즘은 수소 풍선 안 쓰니까 헬륨 풍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입에 마시면 목소리 이상하게 재밌게 나오고 막 하는 거. 헬륨 풍선이 뻥 터진다고 치자. 그럼 이 안에 기체가 있겠지. 기체는 계속 올라가서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우주까지 가버려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지구에서 쓰는 헬륨은 점점 없어지기만 해. 생기지는 않아. 헬륨 함부로 쓰지 마. 헬륨 아까워 죽겠어. 이거 없어지는 거 보면. 자, 세 번째 줄 위에 철. 지구 중심에게 가장 많이 존재. 밑줄 거기까지만 치면 됩니다. 철은 지구 중심에게 가장 많이 존재. 사실 중심 핵뿐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원소야. 철은. 자, 구리 밑에 전기가 잘 통한다. 밑줄. 자, 근데 이걸로 부족해서 옆에 플러스 강의에 또 보면 그 밖에 원소의 이용이라고 또 나와. 이게 뭐냐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추가로 몇 개를 다 알려주는 게 이런 내용을 다 알려줄 거야. 자, 규소 봅시다. 규소, 그 밖에 원소의 이용, 옆에 규소. 특정 물질 첨가에 반도체 밑줄 치세요. 규소는 반도체 했습니다. 규소.
규소하면 반도체가 나오는 거야. 근데 야, 니네가 규소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지. 규소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지 규소로 반도체만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규소로 뭐 만드는 줄 아냐? 유리 만들어. 이게 주성분이 규소야. 주성분이 규소. 그래서 규소를 가지고 유리도 만들지만 이렇게 반도체도 만듭니다. 자, 두 번째 점, 질소. 뭐 앞에 보면 끝났죠. 공기의 78%. 그 키워드 끝이지 뭐. 밑줄 짝 치면 끝이지. 공기의 78%또 밑줄. 그러니까 내가 좀 상식이라고 외우는 거 하라고 하는 게 그냥 상식이 아니야. 어차피 외워야 될 상식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이제 뭐 알루미늄 그릇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아, 그 여기 또 부족한데. 자, 알루미늄이라고 돼 있고 옆에 한 줄 씁시다 그냥. 쓰는 건 선생님이 체크해줄게. 잘 녹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철보다 가볍다. 이 두 가지만 씁시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 철보다 가벼우면서 잘 녹슬지 않는 그런 물질은 무엇입니까? 알루미늄 골라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 키워드들 요걸 외워야 됩니다. 우리 책에는 좀 별거 없네요. 무슨 알루미늄 포일, 일회용 용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두 개만 더 씁시다. 없네요. 또 보니까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요. 책이 선생님이 예전에 보던 노트랑 조금 내용이 달라졌네요. 염소가 없고요. 염소 하나 더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염소부터 봅시다. 염소가 뭐냐면 니네 집에 가면 뭐 락스, 유한 락스, 그런 락스 냄새 나는 그런 거. 그게 다 염소 탄 거야. 그래서 살균은 표백 작용을 합니다. 표백, 색깔을 빼버리죠. 염색한 걸 빼버립니다. 살균이나 표백 작용을 하는 게 염소예요. 하나만 뭐 수은이나 더 볼까? 수은. 상온에서 유일한 액체 금속이에요. 상온을 얘기하는 건 우리 일상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일상 온도. 상온에서 유일한 액체 금속. 금속인데 액체예요. 상온에서 유일한 액체 금속. 그래서 이 정도 또 원소들의 특징을 한번 봐봅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11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나와. 이 문제를 시간이 있으면 사실은 내가 다 풀면서 지나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이거 숙제입니다. 지나가는 건 싹 다 숙제라 그랬어. 근데 지나가기 전에 중요한 건 한두 문제씩 풀고 지나갈게요. 4번만 풀 겁니다. 4번. 11페이지에 4번. 자, 원소만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곧 주기율표를 내가 가르쳐 줄 거고 그걸 한번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자, 1번 보자. 보기 1번. 수소, 설탕.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설탕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소금 벌써 끝났죠? 소금이 염화나트륨이에요. 염소와 나트륨이 합해진 겁니다. 2번 버리시고 3번 설탕 또 들어있네. 버리고 4번 소금 또 들어있네. 버리고 5번 탄소, 나트륨 다 원소입니다. 답이 5번이지. 이건 주기율표 배우면 쉽습니다. 자, 12페이지. 12페이지. 이제 원소를 좀 볼게요. 자, 5분만 쉬다 할게요. 5분만. 오늘은 어차피 여기까지는 못하니까 5분만 쉽시다.